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KB증권의 김태희 연구원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가 회복은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강세인데요. 1월 이제 중순까지 그래도 나름 올라왔던 부분을 유지를 못하고 내려왔던 게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제 이번 주 가운데는 좀 나오고 있죠. 이번 주는 이제 21일 평선이 하회되고 난 다음에 장중에 반등은 20일 부근까지 합니다만 이걸 이제 지키지 못하는 어떤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을 이어갔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일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다시 또 역전되느냐 이런 이제 변곡점에 좀 들어갑니다. 이 거래량은 이제 밑단으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름 이제 뭐 거래량이 이전하고 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래량은 계속 이제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래서 ADX 지표 자체의 어떤 추세 지표는 여전히 플랫형으로 큰 흐름은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 제약도 그렇고 다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1월 첫 번째 시장이나 이제 어떤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강한 어떤 섹션들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의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 쪽에서 특히 대형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을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도 못 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이제 큰 흐름이 없는 한 주 올라가고 또 한 주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매매에서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2.76으로 뭐 큰 비중은 아닙니다. 조금 늘었죠. 프로그램 쪽은 장중에 일단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반에 3일 연속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은 월요일 빼고 나면 계속 일단은 매도를 하면서 자 외국인들이 좀 사면 기관이 매도하고 기관이 좀 매수하면 외국인들이 파는 요런 어떤 쇼플레이드를 하면서 양매수가 들어가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급의 변화가 사실은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시 좀 낮추는 어떤 흐름들의 리포터가 나왔죠. 유지하는 이제 하우스도 있는데 KB증권의 이제 김태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요. 이 작년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비율을 이제 재개하면서 목표가를 올렸다가 또 최근에 또 사살 또 낮추고 있습니다. 이 KB증권에서 25만 원까지 올렸다가 23만 원까지 또 낮추었죠. 또 비율도 작년도 이전까지는 또 접었다가 작년도에 또 2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좀 정상화되면서 다시 뷰 커버리지를 좀 제거해서 하다가 지금 다시 실적을 보고 조금 낮췄는데요. 이 4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 3분기 때 그 셀트리온 USA 관련되는 부분을 헬스케어 쪽으로 이 매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매각에 대한 일회성 수익 관련되는 부분이 한 뭐 1,000억 정도 이제 계상되었다는 부분들이 좀 3분기에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이제 수익성에서 영향을 좀 줬을 겁니다. 그리고 당초 12월 안에 휴미라 관련되는 이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그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되고 있질 않죠. 그래서 이게 7월 달에 7월 1일에 이제 미국에서는 유플라이마 출시 예정일이라고 잡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KB증권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분기 FDA 허가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이전까지 FDA 허가가 되어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물량이 이제 그 출회가 되겠죠. 작년에 이제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사전에 좀 나간 것도 있습니다만 베그젤마가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다음부터 분기마다 이제 이 물량들이 나가는 거 있듯이 자 미국에서 이제 직판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가 나와야 셀트리온 입장에서 헬스케어로 어떤 물량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게
실적단에는 또 중요할 거고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올해 전체로 한 1억 조금 안 되는 좀 수준이죠. 예, 신한보다는 좀 이제 그 비유가 좀 나는데 작년보다는 매출액은 16.6%,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수준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우스에서 목표가를 좀 낮췄다. 그럼 4분기보다는 올해를 본다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 변수가 지금 결국은 유플라이마가 지금 허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올해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램시마 SC의 유럽의 어떤 매출과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여기도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후속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뭐 스텔라라든지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선호이제 의약품 등재가 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에 제형을 이제 셀트리온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통해서 실제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 입증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은 충분한 생산 능력. 결국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생산 능력이 얼마만큼 받쳐주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셀트리온이 이 부분을 만족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임상 여부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신청을 그 작년에 또 했던 상황이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쟁력이 한 10개 이상 되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서 어떤 이제 가장 포텐셜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죠. 유플라이마의 1분기 내에 허가 여부와 그다음 허가가 되고 상용화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지금 이제 그 선호의약품의 등재 여부, 이게 이제 유플라이마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게 이제 매출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요런 비율을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 분위기니까 주가가 좀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 흐름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4분기 매출액이 이 정도 좀 줄었고요. 분기별로 보면 3분기, 2분기, 3분기가 좀 괜찮았는데 3분기 대비해서도 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직전 분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좀 주는 어떤 흐름을 보였죠. 자, 이런 흐름들이 올해 미국의 어떤 직판과 그 작년에 허가받았던 베거잘마, 램시마 SC, 유플라임의 어떤 실적들이 분기마다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이제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는 3월달 이제 주총을 앞두고 계속 이제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저도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뭐 지금 펀더멘탈에서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도 신한 기준으로 보면 1조 원을 넘을 것이다. 신한이 가장 공격적으로 보고 있죠. 영업이익이 1조 1000억대 정도로 보고 있고, 하나증권이 9,991억, 유안타가 9,765, 뭐 KB증권도 뭐 이 9,500 이상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그룹사에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 다양한 항체 신약과 뭐 ADC, 이중항체, mRNA,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항체 치료제, 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어떤 신성장 동력에 집중하면서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뭐 성장을 하는 어떤 목표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뭐 가장 주가에서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 2020년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지주사 홀딩사를 설립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합병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합병이 이루어지면 이제 홀딩스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끼리는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상장자 회사만 이제 합병을 마무리를 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이 사실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분식회계 논란으로 합병 작업이 무기한 좀 중단이 되었는데 이게 뭐 작년 3월 이후에는 분식회계에 이제 혐의가 이제 고의성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합병 절차가 상당히 좀 속도가 붙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상반기에
뭐 이렇게 자사주 매입도 하면서 이 연내에 뭔가 합병에 관련되는 전망이 상당히 좀 나왔는데요. 자사주 매입이 완료하고 난 다음에 3분기 이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회사가 좀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주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뭐 손흥민 명예회장이 작년도에도 반대하는 주주가 일정 숫자를 넘기지 않으면 합병을 진행하겠다, 이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회사가 무슨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소원을 수리를 제대로 좀 해서 합병에 관련되는 명확한 어떤 정사진과 이런 부분이 나와야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촉매작용을 할 수 있겠죠. 실적과 이 합병을 통해서 그간에 좀 이제 기업 가치가 좀 안 되었던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흐름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겠죠. 설 연휴 이후에 셀트리온 다시 21선 회복과 복귀를 또 이제 될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중심적으로 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